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체중이 잘 줄지 않거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마셨던 음료수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한의사니까 혹시 감초차? 명차? 한약재가 들어간 음료? 아닙니다. 제가 약 15년 동안 매일 마셨던 음료수는 바로 탄산음료였습니다. 탄산음료를 매일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다들 아시죠? 그런데 왜 계속 마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료할 때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시술 자체도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것이 많다 보니 길게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앉아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못하고 시간 있을 때 자꾸 먹는 생활을 하다 보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럴 때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이 탄산음료였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그 순간 시원하고 마시면 뭔가 뚫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탄산음료를 열심히 마시다 보니 체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살이 쪘던 적이 없었는데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앞자리가 3개나 바뀌었습니다. 당시 제 체중은 59kg에서 82kg까지 올라갔습니다. 배가 불룩 나오고 옆구리로 살이 삐져나올 정도였죠. 다행히 지금은 탄산음료를 모두 끊고 체중 앞자리를 많이 돌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체질량 검사 수치를 보면 내장 지방 레벨이 10에서 6으로 4단계나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장 지방 레벨 1만 내려가도 엄청나게 힘든데 4단계나 내려간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뱃살이 나오는 것은 내장 지방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졌다는 것은 노화가 더 진행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장 지방을 뺐다는 것은 노화를 거꾸로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소화불량으로 탄산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방법을 사용해서 소화불량도 잡고 살도 뺄 수 있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발가락을 펼치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펼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발가락을 도대체 어떻게 펼쳐야 살이 빠지고 소화도 잘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소화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식사 후에는 더부룩함과 불편함을 느끼죠. 실제로 소화불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엄지손가락 밑에 있는 두덩살과 뼈를 함께 눌러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눌러서 통증이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소화불량을 겪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위장 운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소화불량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신체는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대신 지방으로 저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굶지도 않았고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소화불량으로 인해 갑자기 7에서 8kg이 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가락 분리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발가락을 벌린 상태를 유지해주는 도구입니다. 발가락이 벌어진 상태에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됩니다. 한 사례자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3일 동안 발가락을 펼치고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발가락 분리기를 끼우고 운동을 했더니 화장실도 잘 가게 되었고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3일간의 발가락 펼쳐서 걷기 후 체중이 2.2kg 줄었고 허리 둘레가 3.5cm나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만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통 60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도 체중이 잘 줄지 않는데 이 방법으로 허리둘레 1인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왜 발가락에 스펀지를 끼우고 걷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비경이나 위경 등의 경락이 다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와 관련된 경락이 자극되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헌적으로도 이러한 원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발가락 주위에는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5곳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태백혈입니다. 엄지발가락 바깥쪽 뼈 바로 밑에 있는 이 혈자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자극해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양발 모두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행간혈입니다.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이 혈자리는 어려운 자세에서 식사 후 체했을 때 자극하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내정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으며 더부룩함을 많이 느낄 때 자극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협계혈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어지러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족통곡혈입니다. 새끼발가락 바깥쪽에 있는 이 혈자리는 대변이 잘 안 나가고 소화가 안 될 때 자극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을 벌려서 운동을 하면 이 모든 혈자리가 한꺼번에 자극되면서 소화 불량 개선과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가락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발가락은 우리 몸에서 작은 부위지만 건강과 체중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발가락이 5개는 경골근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5개의 발가락을 하나처럼 같이 움직이곤 하는데 하체에서 상체로 올라가는 근육을 잘 활용하려면 발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가락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대사 활동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대사가 활발해지면 체중 감소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뇨 환자들처럼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도 발가락을 쫙 펼쳐서 걷는 운동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가락을 펼치면 전체에 골고루 힘을 주게 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발가락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한 발을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발가락을 부드럽게 뒤로 젖혀 스트레칭합니다. 각 발가락마다 10초씩 유지하며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벌려주는 동작도 함께 해주면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하루에 2에서 3회, 각 발당 3에서 5분씩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발가락 불리기 활용하기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발가락 불리기는 실리콘이나 젤 재질로 만들어진 작은 도구로 발가락 사이에 끼워 발가락을 자연스럽게 벌려줍니다. 처음에는 10에서 15분 정도 착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가능하다면 이 상태로 가볍게 걷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맨발로 걷기입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을 맨발로 지내보세요. 맨발일 때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집 안에서는 슬리퍼 대신 맨발로 지내고 가능하다면 푹신한 잔디나 모래사장 같은 자연 지형에서 맨발로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고 발가락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발가락 펼치며 걷기입니다. 걸을 때 의식적으로 발가락을 펼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한 후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이동시키고 마지막에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이런 방식으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발가락 지압하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5개의 혈자리를 매일 자극해 주세요. 각 혈자리마다 엄지손가락으로 3에서 5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고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 개선과 체중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효과를 원한다면
조금 더 심화된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발가락 근력 강화 운동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닥에 작은 수건이나 종이를 깔고 발가락만을 사용하여 그것을 집어 올리거나 구겨 보세요. 또는 바닥에 작은 구슬이나 콩을 깔아두고 발가락으로 하나씩 집어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발가락의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키워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다음으로 발가락 요가를 추천합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벌리고 3에서 5초 유지한 후 발가락을 말아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또는 한 발로 서서 발가락만으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요가 동작은 발가락의 근력뿐만 아니라 전신의 균형 감각도 향상시킵니다. 특히 효과적인 방법은 걸을 때 발가락 의식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걸을 때 발가락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을 때마다 발가락으로 지면을 꽉 누르고 발가락을 통해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이는 발가락의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보행 패턴을 개선하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합니다. 발가락 다이어트와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에 최소 1.5-1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가락 운동 전후에 물을 마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둘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과도한 나트륨은 수분 저류를 유발해 부종을 일으킵니다. 이는 발과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해 발가락 다이어트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대사를 저하시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다섯째, 일상 속 활동량을 늘리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등 작은 활동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때 발가락을 의식하며 걷는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가락 다이어트의 효과는 체중 감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가락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으로 인한 신진대사 촉진, 하체 부종 감소, 소화 기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효과는 내장 지방 감소입니다. 내장 지방은 복부 내부에 축적되는 지방으로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운동을 통한 대사 활성화는 이러한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발가락 운동은 자세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부위로 발의 건강한 움직임은 올바른 자세와 직결됩니다. 발가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발의 아치가 강화되고 이는 무릎, 엉덩이, 허리로 이어지는 전신의 정렬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바른 자세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대사 활동을 촉진합니다. 발가락 다이어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7일 실천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발가락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기본 발가락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저녁 취침 전 5분씩 발가락을 최대한 벌리고 구부리는 기본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 종일 최대한 맨발로 지내보세요. 맨발이 어렵다면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넉넉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둘째 날 발가락 불리기를 활용합니다. 발가락 불리기를 착용한 상태로 하루에 총 30분 동안 집 안에서 가볍게 걸어봅니다. 처음에는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가락 불리기가 없다면 스펀지나 수건을 작게 말아서 발가락 사이에 끼워도 됩니다. 셋째 날 발가락 근력 운동을 추가합니다.
바닥에 작은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거나 구겨보는 연습을 합니다. 각 발당 5분씩 하루 총 10분 실천하세요. 또한 걸을 때마다 발가락으로 바닥을 꽉 누르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넷째 날 발가락 지압을 실천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5개의 혈자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지압해 보세요. 각 혈자리마다 10초씩 지그시 눌러주고 5회 반복합니다. 또한 발가락 불리기 착용 시간을 45분으로 늘려보세요. 5째 날 발가락 요가를 시도합니다. 한 발로 서서 발가락만으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이 운동은 발가락 근력뿐만 아니라 전신의 균형 감각도 향상시킵니다. 6째 날 일상 속의 발가락 운동을 통합합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또한 하루 중 적어도 30분은 의식적으로 발가락을 활용하며 걷는 연습을 합니다. 7째 날 종합 실천과 평가의 날입니다. 지난 6일간 배운 모든 운동을 종합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또한 체중, 허리둘레, 발의 유연성 등을 측정하여 변화를 확인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 7일 계획을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한다면 체중 감소와 소화 기능 개선의 효과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효과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가락 다이어트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팁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과 발가락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따뜻한 족욕을 즐겨보세요.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발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때 물에 에프솜 솔트나 천일염을 한 스푼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발가락 주변의 경락을 자극하는 마사지를 해보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은 신장 경락의 시작점으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의 에너지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용천혈을 포함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해 주세요. 셋째, 발가락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발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대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특히 발가락을 펼칠 때는 들숨, 발가락을 구부릴 때는 날숨으로 호흡과 움직임을 연동해 보세요. 넷째, 발가락 운동과 함께 가벼운 하체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목 회전, 종아리 스트레칭, 허벅지 들어 올리기 등의 간단한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하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발가락 운동의 효과도 증가합니다. 다섯째, 발가락 다이어트와 함께 항염증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 보세요. 생강, 강황, 녹차, 베리류,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 등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대사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부종 감소와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소를 위한 방법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접근법입니다. 발가락의 작은 움직임이 전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자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좁은 신발을 신고 딱딱한 지면 위에서 생활하면서 발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발가락을 쫙 펴는 간단한 운동은 이러한 현대적 생활 방식으로 인해 잃어버린 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다이어트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연령, 성별,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관절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발가락 불리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맨발로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가락 다이어트는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발가락 다이어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발가락 다이어트의 원리. 발가락 주변에는 소화와 대사에 관련된 주요 경락과 혈자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발가락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이러한 경락과 혈자리가 자극되어 소화 기능 개선과 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2. 주요 혈자리 태백혈, 행간혈, 내정혈, 협계혈, 족통곡혈 등 발가락 주변의 5개 혈자리는 각각 소화 불량, 체했을 때 더부룩함, 어지러움, 변비 등의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3. 기본 운동법. 발가락 스트레칭, 발가락 불리기 활용하기, 맨발로 걷기, 발가락 펼치며 걷기, 발가락 지압하기 등의 기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4. 심화 운동법. 발가락 근력 강화 운동, 발가락 요가, 걸을 때 발가락 의식하기 등의 심화 방법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생활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나트륨 섭취 줄이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일상 활동량 늘리기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6. 7일 실천 계획. 기본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7일 계획을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세요. 7. 추가 팁. 따뜻한 족욕, 경락 마사지, 호흡과 함께하는 운동, 가벼운 하체 운동 병행, 항염증 식품 섭취 등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15년간 탄산음료를 마시며 체중이 크게 증가했던 저처럼 여러분도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장 지방 레벨이 10에서 6으로 4단계나 감소한 저의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발가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화와 관련된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와 소화 기능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사례자분도 단 3일 만에 체중 2.2kg 감소, 허리 둘레 3.5cm 감소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발가락 다이어트가 연령에 관계없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쫙 펴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몸무게 앞자리를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발가락 다이어트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체질, 생활 습관 등에 따라 효과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발가락 다이어트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발가락을 쫙 펴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소화 불량과 체중 증가로부터 벗어나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경험해 보세요. 작은 발가락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건강과 체중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